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1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블라인드라는 곳 있죠. 네, 휴대폰 앱 중에서 여기 회사별로 실제 재직하는 상황을 증명하고 글을 남기는 건데요. LG전자 희망퇴직 시작 불과 4년 내에 40% 감원 예정.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LG전자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죠. 100세가전 가격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 우리나라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의 점유율에서 자꾸 밀려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희망퇴직 한번 받았을 텐데요. 아래 희망퇴직 찌라시도 결국 사실로 밝혀짐. 70년대생들이 갑니다. 만 50세 이상. 만 50세 미만도 최근에 평가가 안 좋았다면 간다고 합니다. 블라인드에 있는 글이니까 어쨌든 이게 요런 글들이 나오면 시간의 문제지 진행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가는 세대가 이제 40대, 50대 4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막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중연령을 제가 좀 자주 다루면서 많이 늙어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드리는데요. 1970년대 만 20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중연령이. 그런 것이 2002년도 월드컵이 한창이 될 때 우리나라도 그때가 정말 피크였죠. 그때가 피크였다. 젊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중연령이 45세입니다. 45세. 세계 평균 30세. 세계는 아직 젊다. 우리의 2002년만큼이나 세계는 젊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중연령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2040년도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부분이죠. 아파트 3채 중에 2채가 30년 이상이 되는 그 시기. 중연령 55세. 2072년? 이건 뭔가요, 진짜? 자, 중연령 한번 쭉 흐름을 살펴보면 계속 높아집니다. 젊은 세대는 태어나지 않고, 고령화된 세대는 또 이렇게 생존 그 시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점점 길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2025, 30, 35, 40 요 시기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고요. 대구 아파트 30년째 이상인 아파트. 지금 2028년? 지금은 4채 중에 한 채? 최근 뉴스에서 3채 중에 한 채라 그랬는데 4채 중에 한 채였던가요? 좀 헷갈립니다. 맨날 보는 자리인데도 헷갈립니다. 아무튼 2027년 요거 잘못되네요. 2025년 표가 잠깐 헷갈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35년 1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중연령은 51세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 아파트에만 이 목매달고 있을 것인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는 고령화되는 이런 세대가 이렇게 많아지면 사회적인 지출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세이브 해놔야 됩니다. 우리도 나이 들고 아플 것 대비해서 돈 모아두잖아요. 나라에서도 경제 성장하는데 좀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아파트에만 쏟는다. 의대에만 집중한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첨단 이런 기술들이 나왔는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자주 찾아보는데요. 그 영상들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댓글에 좀 자주 섞인 이야기로 괜찮아. 우리는 의사가 있잖아. 괜찮아. 우리는 아파트가 있잖아. 이런 글들을 사람들이 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헬조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댓글에 많이 언급되었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헬조선에 출산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출산율이 0.72까지 떨어졌다가 물론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고 증시를 부활하기 위해서 좀 노력합니다.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하면 하겠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희망이 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죠. 많이 가지려면 가져라. 괜찮다.
근데 세금은 많이 낼 각오를 해라. 그래서 투자에 대한 매력은 점점 떨어진다. 이 사람도 댓글창을 보나 봅니다. 대통령실 김 실장은 댓글창을 보니까 제일 센 대책을 안 쓴다고 했으니 하자라고 하던데, 사실 정부에서는 생각할 게 조금 더 많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말 바꾸기 쪽처럼 느껴질지도 모르는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그 공약으로 내지는 않았다고 요 뉴스 기사에서 여기 있습니다. 네. 약속이나 공약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아마 세금 많이 부과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약속이나 공약을 했더라도 죄송하다 그러고 뭐 필요하면 하겠죠. 코스피 5천을 가려고 하니까 50억 대주주부터 해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거 왜 빨리 결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가만히 놔두더라도 부동산을 더 작사를 내버리면 이런 약간 내피셜이 발동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더 억눌러버리면 얘 가만히 놔둬도 얘는 올라갈 것이다. 아무튼 여기 돈이 좀 몰려야 됩니다. 몰려야 돼요. 자, 링크 구매하시면 되고요. 어느 분이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가지고 오시나 물었는데요. 제 영상 그 제목란을 제목을 누르시면은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고 설명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는 곳들, 그 링크들을 링크를 너무 많이 걸어놓으면 안 된다고 해서 뭐 실거래가 자료는 돈보, 그리고 뭐 거래량이나 이런 자료들은 한국부동산원에서도 그 엑셀로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가공해서 차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멤버십 다시 개설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의 거래량 한번 짚어보면요. 이맘때쯤 되면은 거래량이 보통은 27%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8%입니다. 38%. 뒤로 갈수록 거래 신고가 훨씬 더 많이 되는 그런 경향성들이 사라져 버렸고요. 거래가 좀 균등하게 좀 신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거래량은 2,500건 정도 점쳐집니다. 지금 여기 비례식으로 계산했을 때는 2,700건이지만 그것보다는 가면 갈수록 거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한 2,500건 정도의 거래량을 예상합니다. 2,500건 자리가 어느 자리냐? 자, 한 달, 두 달 만에 거래량이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서울에 뭐 가끔 신고가 뉴스, 뭐 어디가 뭐 안 되니까 어디가 뜬다라든지 이런 뉴스들을 가끔 접하곤 하지만 소리 소문 없이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었다.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뉴스가 아니고 이런 뉴스들을 오죽하면 이런 뉴스들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부동산 뉴스를 찾기가 힘들다. 그 말인즉슨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다. 분위기가 조금만 살아나려고 해도요. 부동산 뉴스로 도배됩니다. 지금 부동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 까닭은 서울의 거래량이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지방 거래량은 고점 대비 60% 정도 수준. 자, 대구의 거래량 한번 봅시다. 2,200건에 달하던 거래량이 1,400건대로 떨어집니다. 고점 대비 거래량이 6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1일 신고되는 거래량을 보더라도 많지가 않습니다. 자, 대구의 거래 건수도 지금 이맘때쯤이면 보통은 36% 정도 신고되어서 지금 700건이니까 나중에 한 2100건 되겠구나 보통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 시기 그리고 요 시기와 다음 시기까지 예측을 해보면 1395건 51%. 벌써 721건 거래니까 과거 같았으면은 야, 이번 달에도 거래량이 한 2,000건 정도 되겠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분위기가 한 두어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비례식을 만들기 위한 요 수치들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손은 대고 있잖아요.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까봐 수정은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지금은 거래량이 한 50% 정도 신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3억 5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은 총량 규제의 벽을 넘을 수는 없다. 총량 규제의 벽을 넘을 수는 없다. 그 총량도 줄어든다. 23년, 24년 이 시기를 무엇으로 버텼나요? 정책자금 한 달에 보통 2조 정도 늘어나거든요. 2조 정도. 뭐 디딤돌
보금자리, 버팀목 요 2조 정도 순증합니다. 근데 23년, 24년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하고 그나마 돈을 뿌렸는데도 시장을 크게 살아나지는 못했어요. 정책 자금이 그나마 마중물이 되어서 현상 유지는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면 되죠. 20년, 21년 이때 연간 100조 이상씩 뿌렸습니다. 수은 대출로 다 늘어났습니다. 수은 대출로. 자, 6억 이상 거래는 지금 50% 정도 거래가 신고되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현재 75건이에요. 그럼 150건, 160건 다시 요 수준까지밖에 뚝 떨어집니다.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서울을 억누르면 대안으로 지방이 뜨겠거니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온다고요. 신고가 비율은 10%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요. 자, 수중고 거래량 한번 보시면 현재 117건, 요거 한 230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예, 많았을 때 460건. 수송구 거래량이 2달 사이에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서울은 아까 보셨다시피 거래량이 2달 사이에 4분의 1 토막, 지방은 2분의 1 토막. 달서구도 한번 볼까요? 현재 168건, 요게 340건 수준이라면 600건에서 340건, 거의 뭐 60%? 여기도 뭐 거의 반토막 난다는 수준으로 거의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서울이 뜰 때는 거래량이 빵 떠오르고, 지방은 떠오를 때도 좀 힘없이 절반 정도 모습. 요게 지방, 요게 서울. 꺾일 때도 서울은 급격하게 꺾이고, 지방은 덜 꺾이는 듯 보이지만, 같은 운명이다. 같은 땅 대한민국에서 같은 운명에 놓여있다. 분양권 거래량도 한 10% 정도 줄어듭니다. 뭐 분양권 매물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에 있는 그 매물 자료는 그 분양권이 포함되지 않은 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수치보다 한 2천 정도 낮던가? 예, 그럼 또 그 수치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거래 가격 범어 W 14억 5천, SK 리더스뷰 62평에 13억 8천, 예, 평당 2천만 원. 자, 고가 아파트도 가격 다 언급드립니다. 이 고가 아파트 수준이라는 것이 한때는 뭐 대구의 강남 이렇게 불렸던 그런 지역들도 뭐 평당 2천만 원, 대형 평형들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러는 거 보면은 예전 같지 않구나. 예. 빌리브 뭐 평당 30평이 9억 6,500, 평당 3천만 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평당 3천만 원. 네, 서울에서는 밑에 쪽입니다. 진짜 저 피라미드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중동, 요 앞으로 계속 분양들이 이어질 만한 곳들, 범어 STX가 40평대가 9억 500, 평당 2천만 원 조금 넘어가는, 네, 그 정도 수준. 뭐 누군가가 글을 남겼습니다. 상인 센트럴 자이 지금 공사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 40평대 분양하면은 한 10억 정도 하겠냐라고 물었을 때 10억을 들고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한 50평대를 갈 수 있는 것. 그 신축 40평이니까 신축이니까. 근데 그 옆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백화점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백화점이 사라지면 뭐가 들어올까? 그 큰 병원에 요양원이 들어올까? 그것도 힘들 것 같고. 아마 인근에 사라지는 학교나 이런 곳들에서 아마 수많은 학교가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요양원으로 많이 대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리브 스카이 6억 8,500. 예, 고층으로 올라가면 7억 이상. 6억 8천. 그 이름값 참 못하는 것 같죠. 그 이름 처음 언급되고 뭐 10억 가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대비해서 왜 그 옆에 주복 천지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옆에 지금 달서구청 앞에서 거기 막 계속 시위하는 것이 이 빌리브 스카이 그 뒤쪽으로 있는 곳들인 것 같은데, 아무튼 빌리브 스카이가 딱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주복끼리 왕창 모여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낫지 않나. 조금 왜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조금 아슬아슬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옆에 또 많이 생기면 더 좋아지긴 하겠죠. 자, 월성 프루지오 48평 6억 800, 평당 1,500만원 달랍니다. 1,300만원, 1,400만원. 이게 그래도 학군지로 그 다음, 예, 범어동 다음으로 대구에서는 제가 봤을 때도
괜찮은 곳이다. 정말 많은 인구가 모여 살죠.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괜찮은 곳인 것 같다. 그런데 가격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게 급등할 것이냐? 시장은 정말 냉정하게 그 가격을 찾아갑니다. 지금 있는 가격, 저평가, 고평가, 저평가가 생기기가 힘들어요. 정말 저평가가 생기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 매일같이 실거래 가격을 보고 변화 흐름을 다 살펴보는데 가격이 정말 낮은 곳이 있다면 누군가가 채 가겠죠. 근데 국가 이산단이 생기고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분명 호재거리는 있다. 옛날에는 호재거리가 저 멀리 있더라도 그것이 가격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눈앞의 호재도 가격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들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요거 하면은 돈 벌 것 같은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참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 주식이다 코인이다 해가지고 코인 시장에서도 이 레버리지를 상품 막 수십 배, 막 100배 막 이렇게 막 투자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청산 건수가 이렇게 공개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산당한다. 손 터는 거죠. 계좌 손 터는 겁니다. 그렇게 무모한 도박을 하는 것들이 많더라. 약물 중독, 도박 중독뿐만 아니고, 거기에도, 사람들이 어디에 기대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 하나 중독돼가지고 좀 빠져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조금 건전한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잠깐 해보면서 수성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5억 8,700, 27층. 근래 들어서 6억 조금 넘어가고,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는 6억 8천 막 이렇게 어제 골드 클래스인가요? 수성 골드 클래스? 이것도 6억 8천 이렇게도 나왔었는데 5억 8,700. 5억대 거래 많이 보입니다. 5억대 거래 많이 보여요. 자, 요 가격대도 한 5억 중반이다. 내 돈 한 3억 5천, 4억은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해도 그러면 신축에 내 집 한 채 그나마 좀 낫죠. 그런데 1억 들고 2억 들고 정말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 약간 인구가 고령화되는 거라든지 중연령이 높아지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 아까 2002년도 말고 2010년도 대구가 한창 그 불을 뿜을 때는 중연령이 38세였습니다. 38세. 한창 돈 벌고 결혼해서 애들도 좀 키우고 한창 이제 돈 좀 모이려고 하고 좀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사더라도 앞으로 20년 30년 갚아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시기죠. 지금은 중연령이 46세 언제 퇴직할지 기업에서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이 시기에 20년 30년 그 많은 대출을 받아서 한다고요? 안 될 일입니다. 5억 5천짜리 5억 5천짜리 달성 파크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자, 요거 한번 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5억 5천. 빚을 한 1억 5천 내서 샀습니다. 그래도 내 돈이 한 4억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다. 나중에 주택연금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한다? 불가피하게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서 노후 대비는 잘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자, 그래서 내 돈 4억이 들어갔다. 1억 5천, 자, 대출 상환하고, 이제 4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그 주택연금을 받으면 되는 거죠. 물론 그거 받으면 손해입니다. 왜? 결국 빚 내는 거거든요. 일시금으로 대출금 상환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받았다. 그럼 1억 5천에 대한 이자는 계속 붙어 나가고 다달이 몇십만 원씩 돈을 받게 되면 그 받는 돈에 대한 세금도 이자도 계속 붙어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누군가가 또 상속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또 목돈을 물어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대비는 된다. 근데 여기에 5억 5천짜리 집에 내 돈 한 2억 5천 들고 3억 빚내 가지고 들어간다. 답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5억 이상 거래 무진장 많은데요. 5억대, 4억대 거래들 무지 많습니다.
오늘 거래 건수는 많지 않은데 이게 뭔가 약간 날짜가 섞였나? 아파트 투미 자료까지 같이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뭔가 살짝 아랫부분 보시면은 뭐 30년 이상 아파트들 나중에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보면 됩니다. 같이 보면 됩니다. 어디 피하지 않고 계속 봅니다. 방송을 하는 한 예,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자, 아파트 투미도 자료 한번 봅시다. 대구 오늘 실거래 건수가 55건으로 신고되었었는데요. 이게 가격 순보기가 제가 수성구를 눌렀나요? 네, 수성구를 눌러버렸네. 이게 동네 다 된다. 아파트 투미가 드디어 복구됐습니다. 당분간 그러면 자료들은 아파트 투미, 요 차트도 사실 차트도 보기 좋고 여기 훨씬 더 이점이 있는데 아파트 투미 사이트 좋아졌습니다. 다시 아파트 투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비중. 전세 살 돈이 없나? 전세 대출을 안 받나?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를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채는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뭘 해도 해야 되지 괜히 이 돈을 빼가지고 괜히 뭐 했다가는 괜히 조급증이 생겨가지고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대구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 4억 이상 비중이 굉장히 낮다. 월세 가격 그럼 좀 올랐나? 전세의 월세화가 되면 월세 거래량은 그래도 좀 받쳐줍니다. 월세 거래량은 조금 받쳐줍니다. 하지만 월세 가격은 올랐다 내렸다 2년 전 대비 별 차이가 없다. 보증금도 2년 전 대비 약간 내려있네요. 월세 가격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월세 가격이 내린 것들이 평균적인 가격은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새 사는 거 조금 더 나은 데 살지 하면서 급을 조금 높일 수는 있거든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